마약이 근데 저희들이 뭐 보도를 해드리기로는 정말 일반 사람들도 너무나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대중화라는 것을 우려할 만한 단계다라는 것이 과장은 아니죠. 지금 사실 마약 청정국의 어떤 지위를 잃어버렸다라고 그건 뭐 예. 그렇게 고백을 했고요, 이미 네. 정부 관계자가. 고백을 했고 통계를 보시더라도 이제 인구 10만 명당 20명 이하 수준이어야지 이제 마약 사범이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벌써 2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미 넘어선 지 좀 오래됐고 그래요? 마약 유통량도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고 그런가요? 네. 일각에서는 그래서 마약 쇼핑 시대라고도 얘기를 할 만큼 예. 굉장히 쉽게 종류별로 구할 수가 있는 예. 지금 상황입니다. 마약 공급책들이 말하기를 사회적 경제적 지위별로 마약을 많이 하는 그룹들을 A, B, C 등급으로 해서 관리를 한다고. C가 일반인이라면. 네, 맞아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가 와닿더라고요. 예.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는데 벌써 한 달 만에 1000명 가까이 검거를 네.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마약이 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습니다. 검거만 약 1000명이고요. 그중에서 368명이 벌써 구속된 상태입니다. 이수진 기자가 도대체 그럼 이 마약이 어떻게 퍼져 있는가 그 실상을 좀 취재했잖아요. 그래서 키워드를 가지고 구글에 검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렵지 않게 그 텔레그램 마약상의 텔레그램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을 취하면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1분 또 안 돼서 연락이 답장이 왔고 오늘도 이제 마약상들에게 지금 30분쯤 전에 연락을 취해놨어요. 근데 네. 아직까지는 답장이 안 왔지만 만약에 이제 답장이 오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어제 대화를 나누던 중에 마약 안 사실 거예요? 이렇게 마약상이 물어보길래 저는 경찰 단속 무서워서 안 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약상이 그 다음에 건넨 말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마약해도 처벌 안 받아요. 반성문만 쓰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단속 무서워하지 말고 마약을 해봐라. 이렇게 다시 권유를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실제로 처벌이 어떻게 됐나라는 걸 좀 찾아봤는데요. 단속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투약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1심 재판 결과를 보면요. 벌금이 3.6%, 집행유예가 40.1%로 그러니까 가벼운 처벌인 거죠. 그리고 1년 미만도 14.2%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약을 해도 뭐 처벌 그렇게 심하게 받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설득력이 없는 말이 아니었던 거죠. 결국 그래서 네. 재범이 계속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인가 보네요. 사실 로버트 할리 씨는 저 모르고 있다가 저도 이제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네, 로버트 할리 씨를 좀 취재하다 보니까 이번이 첫 번째 조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전에 작년 초쯤에 이제 이거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이랑 얘기를 했더니 전화를 하자마자 굉장히 이제 답답한 심경을 호소하더라고요. 네. 그때 왜 못 잡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했는데 이제 마약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물증이라던가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 마약을 했다는 걸. 단순한 증언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발 검사라던가 뭐 어떤 소변 검사를 하는 건데 로버트 할리가 나랑 같이 마약을 했다라고 말한 어떤 이제 구속된 사람이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로버트 할리를 이제 뭐 데리고 와서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바로 미국으로 가버린 거죠. 도주를 했군요. 경찰이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미국에 가서부터는 이제 한동안 돌아오지 않았다 그래요. 2주 넘게. 그리고 나서 2주 넘게 돌아와서 빨리 잡아서 이제 검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온몸은 제모를 한 상태였고 삭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해도 음성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잡을 수 없었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돌아와서도 바로 경찰로 온 게 아니라 또 어떤 지방을 가고 이러는 과정에서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또 재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그렇게 시간을 계속 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를 하다가 로버트 할리에게 이걸 팔았다라는 증언을 확보를 하면서 수사가 이제 증폭이 된 건데요. 자택 압수수색에선 필로폰 투약에 쓰인 걸로 보이는 주사기도 찾았습니다. 경찰은 할리 씨가 마약 판매자에게 수십만 원을 보낸 거래 내역도 확보했습니다. 체포 직후 이뤄진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근데 궁금한 게 도대체 마약은 뭐 모바일 검사한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검사가 진행되는 건지 궁금한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마약 분석 전문 기관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직접 국과수에 가서 도대체 어떻게 검사를 하는지 한번 보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머리카락이 이렇게 한 올 한 올씩 있잖아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모근까지 한 번에 다 뽑아버렸대요. 모근까지 한 줌을 다 뽑았는데 요새는 인권 때문에 그냥 머리를 자른 다음에 이렇게 쭉 늘어뜨려 놓고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보통 한 달에 1cm 정도 자라거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그 예를 들어서 한 3cm 정도 부분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이 됐어요. 그건 3달 전에 이 사람이 마약을 했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검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모바일 검사라든지 그 소변 검사를 할 수 있는 국과수의 인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그 마약을 검사하는 마약 분석과가 있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근데 조직 개편을 하면서 지금 법 독성 화학과 산하의 2개실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 5명이 있고 부산에 2명이 있고 전국적으로 한 15명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굉장히 적은데 지난해 한 18,000여 건을 감정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18,000여 건이면 지금 한 명으로 나눠보면요, 연간 한 명이 하는 게 1,200건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 버닝썬 사태 이후에는 일이 밀려들어서 거의 뭐 하루에 평균 소변만 해도 한 50개 정도가 들어온다고 해요. 50개를 다 분석하려면은 지금 신식기계랑 구식기계를 2개를 동시에 돌려도 모자랄 정도로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좀 늦어지고 있다, 지연 통보를 하는 일이 좀 잦다라고 해서 되게 국과수에 계신 분들도 좀 많이 업무량도 많지만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그 여건을 좀 확충해달라고 호소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감정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감정 기법을 연구를 해야 됩니다. 뭐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지정된 마약이 한 400여 종이 되는데 그 400여 종이 그 감정한 기법이 다 달라요. 네. 그런 걸 연구를 하면서 동시에 또 감정까지 해야 되니까 업무량이 이제 배가 되는 거죠. 됐습니다. 근데 결국에 마약상한테 답장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요. 답장이 안 왔네. 근데 어제 이미 보도를 해서 큰 거 같아요. 네. 아마 차단당했을 것 같아요, 이건. 이미 아이디 다 팔렸을 거예요. 다 알지. 공유가 됐을까요?